결승전 전날 밤, 불이 꺼진 공연장에 희미하게 남은 조명과 뜨거운 여름의 잔열만이 떠 있었다. 그 한복판에서 김용빈은 빈 객석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종일 이어진 리허설로 쉰 목소리, 그러나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우승 후보라는 칭호가 버거울 법도 했지만 그 순간 그를 짓누른 것은 트로피가 아닌 한 곡의 운명이었다. 그 노래는 작곡가 조영수가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야심작이었다. 오케스트라 스트링부터 아코디언, 태평소까지 담아낸 화려한 편곡, 그리고 한 문장마다 반전을 품은 가사. 음악계에서는 히트각이라는 말이 채 퍼지기도 전에 이미 고액의 판권료가 책정되었다. 김용빈은 자신의 새 앨범 타이틀로 쓰기 위해 그 곡을 단숨에 구매했고 전율하며 녹음 가이드를 받아 들었다. 그 순간만큼은 우승의 확신이 아니라 가수로서의 심장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기쁨은 길지 않았다. 연습실로 돌아온 그는 손비나가 소파에 주저앉아 마른 입술을 깨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결승 레퍼토리를 마지막까지 고르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후배의 표정엔 열망과 불안이 동시에 어른거렸다. 몇 해 전 연습생 시절 누구보다 빠르게 안무를 익혀 모두를 이끌던 그 소녀가 오늘은 온 세상의 무게를 한 몸에 짊어진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밤, 김용빈은 대본으로 덮어두었던 악보를 들춰보았다. 선율 끝마다, 가사 한 단어마다 손비나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나는 굳이 이 노래가 아니어도 우승할 수 있어. 그러나 그녀에게는 단 한 발짝이 필요해. 혼잣말은 속삭임이 아닌 결심이었다. 새벽 2시, 그는 휴대폰을 들고 조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작곡가는 짙은 피곤이 묻어났지만 김용빈의 제안을 듣자마자 잠에서 깨어났다. 그 곡을 넘기겠다고? 너 미쳤니? 조영수는 소리를 질렀다. 곡은 내가 만들었지만 결정은 당신 몫이야라고 말했던 그가 정작 자신의 최고의 걸작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김용빈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형, 음악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조영수는 길고 나른한 침묵 끝에 하하 웃어버렸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이 순간만큼은 내가 진짜 가수다. 결승 리허설 직전 손비나에게 전달된 악보는 따뜻한 커피 냄새와 함께 전해졌다. 그의 손끝에서 그녀의 손끝으로 옮겨진 얇은 종이 한 장, 그 종이를 펼친 순간 음표 대신 눈물이 쏟아졌다. 순식간에 번진 화장은 중요하지 않았다. 왜 나에게? 라는 떨리는 질문에 김용빈은 오히려 장난스런 미소로 답했다. 내 노래가 나올 차례야. 울면 고음 흔들린다. 무대가 밝아지자 객석의 함성은 폭발했다. 첫 소절, 손비나의 목소리는 섬세했고 후렴으로 넘어가자 폭풍처럼 몰아쳤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는 동안 김용빈은 무대 뒤에서 귀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혹여나 눈물이 흘러 마이크가 젖을까 두려웠다. 마지막 저 하늘 끝까지라는 고음이 터지자 실황을 중계하던 카메라가 급히 줌을 당겼다. 사람들은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기립했다. 심사위원들은 점수표가 아닌 손수건을 꺼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누군가의 탄식. 그날 밤 방송국 SNS 서버는 과열로 몇 분간 멈춰섰다. 트로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양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했고 언론은 다투어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누군가는 말했다. 김용빈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지만 그의 노래는 손비나의 심장을 타고 더 멀리 날아올랐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가장 잘 아는 이는 바로 조영수였다. 그는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 결승 카메라 리허설 구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한 사람 이상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보기 드문 투샷 클로즈업이 기획된 것은 그때였다. 손비나가 첫 음을 터뜨릴 때 화면 한켠에는 긴장으로 손을 모은 김용빈의 옆얼굴이 실시간으로 비쳤다. 시청률 곡선은 그 순간 하늘을 찔렀다. 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다. 한 곡이 가지는 금전적 가치보다 예술적 가치가 앞선 사례라며 고개를 흔들었고
몇몇 기획사 대표들은 브랜드보다 사람이라는 쉽지 않은 공식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직후 출범 예정이던 트로트 신예 경연 프로그램들도 동료 협업 라운드를 급히 추가하는 등 분주히 포맷을 수정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다. 김용빈이 가요계 KPI를 갈아엎었다. 팬덤 문화도 달라졌다. 결승 다음 날 각기 다른 팬클럽이 자발적으로 손을 잡고 선물 릴레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기부, 버스킹, 병원 공연. 응원이 응원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만드는 따뜻한 퍼포먼스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SNS에는 샵사인 쉐어유어송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바람소리만 담긴 짧은 필드 레코딩부터 어린 학생이 친구와 함께 부른 합창까지 음악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 만 개의 빛으로 번졌다. 물론 의심의 시선도 있었다. 미리 짜여진 각본 아니냐는 냉소적인 댓글이 숱하게 달렸다. 그러나 다음 날 조영수가 자신의 사비로 녹음실 비용을 결제한 내역을 공개하며 곡 사용료 반환 없음이라는 서류를 인증했을 때 냉소는 잦아들고 경외만이 남았다. 예능의 대본조차 뚫어낸 진심 앞에서 음모론은 숨을 잃었다. 시간이 흘러 손비나는 그 노래로 음원 차트 1위를 찍었다. 수상의 자리에서 그녀는 트로피를 들지 않았다. 대신 관객석에 앉아있는 김용빈을 손짓해 무대 위로 올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시에 마이크를 잡았다. 이 노래는 우리 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순간 조명이 꺼졌고 홀은 어둠과 함성 사이 어디쯤에서 길게 호흡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침묵이 주인공이 된 최초의 시상식이라 불렀다. 지금도 유튜브에는 그날의 영상이 4K로 떠돈다. 조회수는 빠르게 1억 뷰를 넘겼고 댓글에는 각국 언어로 번역된 가사와 땀, 근성, 그리고 사랑에 대한 찬사가 쌓였다. 눈물 이모티콘 하나로 시작해 자기 연애담으로 끝나는 댓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음악은 국경을 넘어 결승전의 순간을 몰랐던 사람들까지 끌어안았다.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는 한 명의 선택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없다. 오늘도 누군가는 지친 마음으로 이어폰을 꽂고 그 노래를 재생한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무대 뒤에서 악보를 접고 동료의 손을 잡을 용기를 얻는다. 살아 숨쉬는 이야기, 끊임없이 복제되는 감동. 바로 그것이 트로트의 심장이자 김용빈이 세상에 남긴 가장 거대한 보너스 트랙이다. 며칠 뒤 조영수의 개인 스튜디오에는 마치 작은 박물관 같은 공간이 꾸려졌다. 중앙엔 손비나가 사용한 원본 악보가 액자에 담겨 있었고 그 주변에는 결승전 당시 무대 셋리스트, 김용빈이 쓰던 맞춤 인이어,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흑백 폴라로이드가 놓였다. 방문객들은 입장료 대신 각자의 가장 소중한 음악 이야기를 포스트잇에 적어 붙였는데 벽면은 순식간에 수천 장의 노란 기억들로 뒤덮였다. 어떤 사연은 병상에서 들은 노래로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는 고백이었고 어떤 글은 헤어진 연인을 떠올리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짧은 속삭임이었다. 그렇게 스튜디오는 악기가 아닌 이야기가 울려 퍼지는 새로운 공연장이 되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사람에게 음악을 통한 사회적 연대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전통 대중음악 부문에서 최초로 신설된 상이었다. 시상식장은 국회의사당 앞 특별 야외 무대였으며 행사 전날까지 쏟아지던 비가 거짓말처럼 그쳤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용빈은 수상소감을 묻는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고 객석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이 상의 절반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자 손비나가 재빨리 이어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앞으로 무대에 설 모든 꿈나무의 목이죠. 그 순간 관객석의 파도타기가 하늘색 풍선처럼 번졌고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또 한 번 눈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빛은 쏟아졌지만 노래는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숨을 쉬었다. 누군가는 속으로만 따라 불렀고 누군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그 작은 빛과 노래가 겹쳐진 순간 세상은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트로트는 늙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늙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왜 그는 우승보다 곡을 택했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에게 음악이란
노래보다 큰 곳에서 흐르는 인간의 온기였기 때문이다. 트로트가 태동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가수가 울고 웃으며 지켜온 그 온기. 김용빈은 단지 그것을 기억했고 또 실천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우승자는 김용빈, 진짜 승자는 트로트라고.